네, 명절 민심이라고 하죠. 6월 지방선거 앞두고 민심의 흐름을 읽기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바빴던 여야 의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만나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우원식 민주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좀 뭐 지역구가 서울이긴 합니다만 네. 주민들 명절 민심 어떻던가요? 명절 민심이 거꾸로 한마디로 듣네요. 하면 예, 사진을 갖고 예, 있네요. 한마디로 하면 이렇습니다. 요거 가운데로 예, 이 동네를 조금만 더 다녀보니까 위로, 조금만 예. 해주세요. 예. 동네를 다녀보니까 이렇게 가게들이 문 닫은 데가 많아요. 네. 상가 임대. 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이 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 힘들게 느껴졌고요. 아. 네. 그래서 지난 대선 이후에 우리 대통령께서 했던 경제민주화 공약 이것이 파기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원망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민주당에 대해서도 좀 톡하게 혁신을 해서 예. 네. 좀 믿을만하게 민주당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이런 또 원망도 있었고. 지적도 있었고. 예. 그래서 민주당이 좀 잘해서 이런 그 서민들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견제도 좀 잘해라. 예. 이런 요구들이 굉장히 많으셨죠. 네. 그랬었군요. 김영우 의원님, 설 연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네, 우 의원님 말씀대로 네.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민심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생이 어려운 가운데 네. 이 정치권이 너무 서둘러서 이 지방선거 얘기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다른 얘기도 많은데, 그렇죠. 지금. 민생에 대해서는 이 정치권이 한 귀로 듣고 말이죠. 예. 한 귀로 흘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 여야 없이 정말 그 민생을 돌보는데 최선을 좀 다해주기 바란다. 이런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이제 2월 임시국회 시작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새누리당 여당 의원이시고 그런 얘기를 들으시면은 뭐 북한 인권법, 뭐 현안들 지금 뭐 빨리 처리하겠다는 생각이 더 많이 하셨겠네요. 그렇죠. 여당 의원으로서 제가 어깨가 더 무겁죠. 네. 뭐 기초연금제라든지 이런 그 수많은 법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를 잘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2월 국회가 심상치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여야가 정말 머리를 맞대서 좋은 안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예. 네. 자, 6월 지방선거 얘기를 저희들이 너무 선거 얘기만 하지 말고 민심을 그래야만 얘기하라고 했는데 또 선거 얘기를 간단하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잠시 뒤에 하려고 했는데 자막이 먼저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 지역인데요. 서울 지역 저희들이 3자 대결, 가상 대결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화면 간단하게 보시고, 이 가상 대결 내용이 어떻게 나오는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3자 가상 대결 결과입니다. 예. 함께 보시죠. 네, 새누리당의 정몽준 의원 32.4%, 또 민주당의 현재 박원순 시장이죠. 예. 40.3%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요. 장하성 교수죠. 네, 15.1%, 안철수 출마 안 신당에서 한다고 했는데도 저분은 네, 나오는 나올 수 거네요. 있는 후보로 꼽히고 있는 분이죠. 예. 그리고 모른무음당이 12%를 넘어섰습니다. 자, 의원님 서울시 민주당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렇게 3자 대결 구도에서도 박원순 시장이 앞서 나가는 거는 박원순 시장이 그동안 서울시장 하면서 네. 상당히 열심히 했고 국민적 서울 시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저 지지도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안철수 신당 새정치신당에서 안 나온다고 했는데 장하성 교수를 그렇게 대입하니까 한 15% 이렇게 나오는 건 높은 지지율이죠. 예. 근데 둘을 다 합쳐서 보면 박근혜 정부가 그동안 해왔던 이런 국민과의 불통이나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한 파기 이런 것들 때문에 서울 시민들 또 뭐 서울 시민뿐 아니라 이제 경기도도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네. 그것에 대한 상당한 실망감을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네. 그래서 3자 구도에서도 야당 후보들이 승리하는 구도로 나오는 그래서 예.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면밀하게 또 봐야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선거라고 하는 거는 아직은 지명도성이 이렇게 강하기 그렇죠. 때문에 예. 네. 선거 시기가 이제 앞으로 3, 4개월 더 후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양쪽 지지자들이 양쪽으로 결집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3자 구도 속에서 진짜 선거가 마지막까지 이길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에서 후보가 어떤 사람을 낼지 또 앞으로 남은 3, 4개월 동안 저희 민주당이나 안철수 신당 그리고 새누리당이 어떻게 해가는지 이걸 잘 보면서 해야 되는데 전통적으로는 지금 양자 대결 구도로 되게 오랫동안 선거를 치러져 왔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
지금의 지표만을 가지고 민주당이 승리한다, 박원순 시장이 승리한다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은 아직은 낙관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안철수 신당에서 후보 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뭐 내면은 내는 대로 해야죠. 지금 이제 안철수 신당에서 후보 내는 거는 한편으로 보면 네. 야권의 분열이라는 측면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야권 전체의 혁신과 변화를 통한 수권 정당으로 가라라고 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안철수 신당과의 혁신을 통한 경쟁을 잘해야 되는 면이 있고 네. 또 최종적으로는 이번 선거의 큰 성격 중에 하나인 박근혜 정권의 독선에 맞는 야권 진영의 재편성이라고 하는 것도 이 선거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새누리당은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조금 점점 좀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새누리당 후보군에 대한 얘기는 어떻게 보세요? 그 선거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정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 구도.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번에 이제 안철수 신당이 그 후보를 내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구도가 네. 3자 구도냐, 2자 양자 구도냐 대결로 갈 이렇게 것이냐.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인물이 중요해야 되죠. 인물이 중요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중앙당에 대한 그 지지도 이 세 가지가 다 그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네. 그런 면에서 한 치 앞을 내다보기가 좀 힘듭니다. 서울시장만 해도 서울시장의 경우에는 이 민주당의 후보 이제 박원순 후보는 어느 정도 정해진 반면에 우리 새누리당 후보는 아직도 안개 속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는 저는 또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재적인 이 후보들이 나타나서 예. 이 내부적인 경쟁을 치열하게 한다면은 그 과정을 통해서 이 민심을 잘 얻는다면은 저는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바로 경기지사 얘기 나가보죠. 얘기인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김영우 의원께서는 그 경기도가 지역구다 보니까 관심이 네. 더 많으실 것 같은데 새누리당에서는 지금 뭐 남경필 의원이 또 얘기가 또 되고 있어요. 오늘 네. 일간지 보니까 오늘 네. 일간지에서는 출마할 것 같다고 하고 네. 정병국, 원유철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정병국 의원하고 원유철 의원은 이미 출사표를 던졌죠. 그렇죠. 지금 활동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지지율 면에서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이제 새로운 후보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저는 그 남경필 후보가 아니죠 아직은 남경필 의원에 대한 그 출마 제의도 많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개인적으로 남경필 의원도 만약에 출사표를 던지면은 이 원유철 정병국 의원도 예.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럼요. 예. 그래서 여태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많은 공약이라든지 이런 그 비전들이 좀 나오면은 그 대결 자체가 굉장히 흥미진진해지고 그러면은 이 경기도지사도 새누리당 해볼 만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뭐 민주당에서는 김진표 의원 또 원혜영 의원 뭐 이렇게 거론이 네네. 있고. 그리고 김창호 지역위원장, 그렇죠. 전에, 예. 국가홍보처장 예, 하셨던 분인데 예. 예. 그분까지 세 분이 지금 열심히 뛰고 계시고요. 원혜영 의원 같은 경우에도 정말 바닥으로 열심히 다니고 김진표 네. 의원 세 분이 아주 바닥으로 열심히 다녀서 관심을 차츰차츰 모아가고 있고 또 새정치신당 후보로 아직 뭐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 김상권 김상권 의원. 뭐 여론조사에서도 뭐 그렇게들 네. 많이 넣고 하는데 김상권 교육감이 여론조사에 보면 상당히 높은 그 지지율이 나오고 있어서 네. 어쨌든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서울시 얘기했을 때 야권의 지지율이 이렇게 높다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3자 대결임에도 불구하고 앞서 있고 김상권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지난 교육감을 하시면서 혁신학교에서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도민들이 볼 때 그런 분이 도지사를 하면 이 도정에 상당한 혁신을 불어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들이 있는 것 같아서요. 네. 하여튼 저희들도 그렇지만 뭐 말씀드렸듯이 새누리당하고 이런 관계라고 하는 게 앞으로 더 가야 되고 3자 구도에서 역시 또 유효한가 이런 문제를 잘 살펴보면서 야권 전체를 어떻게 편성해 갈 건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 어떻게 편성할 것인지 깊이 논의를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 지방선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안철수 신당 얘기를 또 안 할 수 없는데 뭐 간단하게 어떻게 보십니까? 지역에 가서도 안철수 의원 얘기들 좀 하신 분들 좀 있었을 것 같고요. 예. 어떻게 안철수 신당의 이번 그 지방선거의 뭐 역할이라고 할까요? 위상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희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안철수 신당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안개 속이에요. 예. 그러니까 새 정치를 한다 그러고
계속 그 예고편만 계속 때리고 있으니까 이 본행사가 시작이 돼야 되는데 계속 식전 행사만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그 새정치의 내용을 모르겠다, 비전을 모르겠다. 과거에도 그 신당을 만든다고 많은 그 정치인들이 시도를 했습니다만은 네네. 대부분은 실패를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과연 안철수 신당의 그 새정치가 무엇인가라고 하는데 예. 이제는 조금 피로감마저도 좀 느끼시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인물 영입 같은 것도 아직도 조금 그 진척을 많이 보이고 있지 못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조금 피로해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큰 있겠어요. 역할은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그 새정치를 아직도 그 체감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타나리라고 그렇게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특히 이 호남 지역에서 안철수 신당의 영향력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데 민주당은 여기에 대비해서 어떤 전략 짜고 계십니까? 조금씩 커지기보다는 네. 그 차이가 꽤 있었는데 네. 많이 줄어드는 이번에 형태입니다. 세배 하시면서 좀 많이 세배 투어 하셨잖아요, 대표가. 김남길 예. 대표가. 네, 대표께서 지역에 있는 여러 유지분들 또 설 때도 일해야 되는 네.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분이 되게 서민들이니까 그런 네. 분들도 만나고 종교 지도자도 만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두루두루 넓게 예. 설 민심도 살피고 세배도 하고 그랬고요. 되게 여론의 그 추이를 보면 많이 줄어들었고 이를테면 이제 광주 같은 데서 차이가 많이 났었는데 네. 거의 뭐 박빙 상태로 왔고 전남은 좀 벌어졌고요. 전북도 저희가 좀 지고 있다가 지는 지표도 있고 이기는 지표도 있고 그래서 혼전 양상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안철수 현상은 결국 기존 정치권 불신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이 안철수 새로운 정당의 출현을 통해서 정말 야권 내에서는 저희 민주당과 혁신 경쟁을 통해서 새로운 당을 만들어가는 모티브를 저희들한테 주고 있고요. 네. 안철수 신당은 어떤 면에서 보면 과거가 없는 정당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기대, 새로운 이런 미래만 있기 때문에 기대치가 있죠. 그것 때문에 이제 지지율이 높은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또 새롭다고 하는 게 막연하다는 거랑도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국민들의 정말 고단한 삶을 이렇게 막연한 기대에만 맡기는 것이 맞는가 하는 지적도 있고 문제는 저희 민주당이 얼마큼 혁신해서 국민들의 실망을 메꿔 나가는가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시간이 없어서 한 30초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임시국회 시작하고 두 분이 상임위도 좀 제가 알기로는 뭐 같은 상임위에 속하시가 아닙니다. 다릅니다. 저는 전통이고요. 예. 또 저는 교육을 또 정당으로 많이 활동하시는데 1시 반에 의원총회 뭐 각각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떤 점을 가장 중점을 둘 것인지 각 당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는 우리 이제 새누리당은 민생 문제 모든 것을 걸기로 이렇게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총도 아마 그런 의미에서 2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될 중점 법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있을 예정인데요. 아무래도 그 7월부터 반드시 시작해야 되는 그 기초연금제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여야정 협의체 만드는 그렇죠. 여야정 협의체는 만들었습니다만은 세부 사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좋은 안을 만들기 위한 그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의료법인, 그 법인의 그 자회사, 자법인, 그 허용하는 문제. 의료민영화 아니다. 그렇죠. 그 문제에 대한 거. 또 이제 국정원 개혁과 관련된 그 세부 사안들 이런 것들이 좀 주요 쟁점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현식 의원님께서. 예, 그 기초연금 문제는 뭐 서로 입장이 같습니다. 여야정 협의회를 만들어서 잘 꾸려야 되는데 이제 저희는 이게 공약대로 가자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그런 점에서 약간의 대립이 또 있고요. 의료 문제는 여당에서 저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자회사를 영리회사로 만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원격진료 절대 안 된다. 아주 그거는 의료 영리화로 가고 서민들의 부담을 늘리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 저희들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 월세값 문제. 이거 굉장히 심각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을을 위한 입법들, 대리점 공장화에 관한 법, 그리고 국회 청소 노동자 등 이런 간접 고용 문제, 그리고 이
우리 사회 만연해 있는 비정규직 문제 이런 문제들에 지금 법안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예. 을을 위한 입법에 아주 방점을 찍어서 할 생각이고 경제민주화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국민들의 삶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경제민주화가 끝났다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 예. 그거를 전면적으로 부각시켜서 2월 국회에서 꼭 해야 될 법은 통과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우원식 민주당 의원 함께 만나셨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